안녕하십니까. 송세훈사의 구실이야기 70번째 이야기입니다. 현금증여, 증여재산공제, 사전증여, 증여세 신고 취소, 현금증여의 반환, 이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1일 29살인 자녀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없이 홈택스에서 전자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2월 5일쯤 과거 자료에서 2013년에 이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한 신고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5천만 원 줬던 것은 증여재산 공제 범위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목적으로 증여했던 것인데 사전증여 3천만 원이 있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에 부모는 그냥 이번에 5천만 원 줬던 증여세 신고를 취소하고 현금도 다시 되돌려받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 문제 없을까요? 사례의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증여세 신고 기한은 2021년 3월 31일까지이고 증여 후 4일 만에 증여세 신고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는지. 쟁점 2. 증여재산이 현금인데 현금 증여 후 증여를 취소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 쟁점 3. 설령 위 쟁점 1 및 쟁점 2에서 문제점을 인지했더라도 이번 전자신고한 5천만 원 증여건을 접수 취소하고 5천만 원을 되돌려받으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 순서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쟁점 1. 증여 후 4일 만에 증여세 신고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할 것이 증여가 발생한 사실을 취소한다는 말이 아니라 신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홈택스에 가시면 상단에 신고 납부가 보이고 해당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화면 좌측 하단에 세금 신고 삭제 요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현금 증여 신고한 내용을 삭제 자체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쟁점 2. 우리의 사례에서 현금 증여 신고를 삭제한다는 뜻은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하고 싶다는 말인데 이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룬 바와 같이 현금 증여는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증여를 했더라도 이는 현금의 증여에 해당하여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 후에 며칠 뒤 증여 자체를 취소하고자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5천만 원을 돌려준다면 이는 각각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자녀로부터 다시 되돌려받아 원천적으로 증여가 없던 것처럼은 할 수 없습니다. 쟁점 3. 끝으로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용을 앞선 방식대로 삭제를 하고 실제로 자녀로부터 5천만 원을 돌려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후 그대로 홈택스에서 삭제하게 되면 그 기록이 전산에 남습니다. 즉, 일선 세무서에서 삭제된 신고서도 볼 수 있고 삭제된 신고서의 증여재산 종류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현금 증여 후 신고서를 삭제하면 세무서에서 확인 전화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초 현금 증여로 증여세 신고했는데 왜 삭제했느냐고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삭제 요청을 하면 10번 하면 10번 다 문의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 통계를 특정할 수는 없겠으나 저의 체감상 꽤 의식할 만한 정도로 확인 전화가 옵니다. 신고서 삭제 요청을 하는 사례로는 홈택스에서 전자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당초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삭제하고 다시 신고하고자 할 때, 그리고 세무서에 직접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삭제 요청서라고 하는 임의의 문서를 한두 장 정도 만들어서 당초 신고서를 삭제 요청하고 다시 신고합니다. 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줍니다. 따라서 이는 있었던 신고 행위에 오류가 있어서 재신고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있었던 행위, 예컨대 증여나 양도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고 싶어서 신고를 했다가 신고서를 삭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실무적 이야기를 근거로 할 때 세무공무원이 보기에 현금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까지 했다가 삭제하고는 이 증여세 신고한 납세자 명의로 다시 신고된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단순 증여 사실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세무공무원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법률 근거는 바로 현금 증여는 증여재산의 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례는 단순히 현금 5천만 원을 자녀에게 보냈다가 증여세 신고 전에 아차 과거 3천만 원 증여한 게 있었지 하면서 되돌려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전에 현금 5천만 원 줬다가 이를 취소하고 다시 돌려받으면 법률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국세청에서 개인의 계좌를 시시때때로 추적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며칠 정도 차이로 되돌리는 것이 문제가 만약에 됐다면 잠깐 빌린 것이라고 하면 될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례는 증여세 신고를 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증여 의사가 있었음이 적극적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따라서 사전 증여가 있었네. 그냥 이번에 증여 안 할래. 하고 돈을 돌려받고는 증여세 신고했던 것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부모의 의도대로 증여세 없이 그냥 신고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12월 1일에 현금 5천만 원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며칠 만에 사전증여가 확인됐다면 아직 신고기간 내이므로 다시 사전증여 3천만 원을 포함해서 재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 다시 신고하는 거니까 다행히 가산세는 없고 신고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금융기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자녀 증여세 신고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는데 명확하게 사전증여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현재 자녀의 증여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홈택스 들어가셔서 상단에 조회 발급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시면 화면 중간에 세금 신고 납부가 보이고 하부 항목으로서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녀의 증여세 신고 현황 조회가 가능한데 이는 자녀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증여세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증여 현황을 파악 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현금 증여 후 신고까지 다 해놓고는 곧이어 신고서 자체를 삭제해서 증여 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세무서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법률적으로 반박 또는 소명할 여지가 없으므로 사전증여를 포함해서 재신고하고 증여세 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70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